지난주에 파생시장 제도가 개선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옵션, 선물 옵션 시장인가요? 개장 시간이 15분 빨라지고 또 목요일에 만기가 있었던 코스피 200 그 위클리 옵션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그렇죠. 월요일 날 만기 상품이 하나가 더 생기면서 파생 시장이 이제 뭐라 그래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땠습니까, 대표님? 그럼 뭐 지금 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떡독 현상. 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파생 전문가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대표님께는 좋은 건가요? 왜 저한테 좋습니다. 네. 끔찍할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유 없이 7에서 10% 빠지는 거 구경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유 보면 그거를 그 파생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숏을 쳤구나. 네. 어떤 건 롱을 쳤구나. 이유 없습니다. 그거를 무기로 사용할 뿐이니까 그거를 언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프레드 전략, 차익 거래, 그 다음에 또 롱숏 전략도 롱숏 전략도 색깔이 한 8가지 색깔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꼬리 변동성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나 포지션을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 예로 네. 오늘 시장 뭐 피치사 이벤트 때문에 급락했다. 저는 그거 이용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야간 시장에서 바닥치고 올라가면서 오늘 그래서 야간 시장 전략으로 급락대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빠진 진폭에서 양매수를 걸어봤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하나는 1,700만 원 되고 하나는 휴지가 됐습니다. 100만 원이 네. 위클리 옵션이요. 네. 내일 만기인데 만기 하루날. 그 에너지가 삼성전자 1,300원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같이 숏을 쳐버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제가 8가지 호흡이 있을 거다라고 그랬죠. 하나 예를 들게요. 네. 앞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항상 갖다 놓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시죠? 아니에요. 이 그림. 이제 새로운 그림입니다. 네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를 한 묶음, 이거를 우주에 보라면 한 지구라고, 반도체 지구, 반도체 행성이라고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부품 행성, 포스코, 에코브로 이쪽과 관련된 2차 전지 행성, 그 다음에 조선주하고 항공주, 방산주 행성,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관련된 행성, 그리고 건설 기계 관련된 행성, 그리고 하나가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가지 2의 6승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려. 그다음에 빨간 깃발 올려. 요거는 현대차, 기아는 내려. 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올려. 같이 올려. 같이 떨어뜨려. 여러분들 이제 노상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200개 중에 이게 합이 인버스 곱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7월 26일 날 시장이 꽤 급등할 것 같습니다라고 예고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주 이 시간에 그렇게 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물 340에서 배팅하면서 350도 돌파할 것 같네요. 이 350이 옛날 2650입니다. 그래서 12월물은 매매하지 말고 롱 포지션을 걸으십시오 하는 네. 것도 이 미결제 약정이나 변화를 봤다면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차가 다 숏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원전, 이쪽과 전력설비, 이런 쪽 에너지가 롱으로 걸렸고요. 그러면 이 위에 종목들이 다 숏 걸렸으니까 지수는 급락을 했죠. 네. 거의.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결제 약정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때렸겠습니까? 샀겠습니까? 샀을 것 같은데요. 예, 때리지 않았습니다. 적게 샀을 뿐이지. 또 하나, 저는 이제 오늘 인버스 곱을 오늘 50포인트 빠졌잖아요. 네. 요번에 2,650 돌파하면서 2,360원, 70원까지 빠졌습니다. 거기서 산 거를 오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벌써 야간에서 그런 징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네. 이걸 한번 보시죠.
오늘 현물은 외국인은 그렇게 때리지 않았어요. 800억. 네. 무려 선물을 금액으로 2조 2천억을 때렸습니다. 어마무시하죠. 2조 2천억.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1조 2천억이 샀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게 시간을 15분 앞당겨서 45분 한다는 건 여러분들 15분 매매는 무직입니다. 제가 2번을 경험해 봤는데 이 15분이 거의 파생시장에서는 하루를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벌써 세상이 결정이 되고요. 네. 20개 바스켓이 벌써 스프레드 전략이든 롱숏 전략이든 벌써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원의 하방이다라고 아침에는 피치사 나왔는데 별로 삼성전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맞아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2조를 때리면서 죽이더라고요. 그게 마이너스 50을 줬다면 이걸 개수로 바꿔보겠습니다. 26,000개예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14,000개예요. 이게 우리 전에 한번 미결제약정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장이 나빠 해갖고 신규 매도해갖고 미결제가 늘어나는 매도였다면 오늘 오히려 인버스급 더 사, 선물 더 때려. 그런데 이 26,000개하고 대충 14,000개 합치면 다 4만 개죠. 네. 이 수치 보세요. 오늘 미결제 얼마 늘었습니까? 228개 늘었습니다. 얼마 안 늘었네요. 그럼 이게 뭐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여기서 나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선물 340에서 352까지 11포인트 급등시키면서 얘네들이 선물 쪽에 왕창 샀습니다. 이거를 오늘 다 엎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8월 1일을 하루만 바꿔볼게요. 네. 7월 26일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000개. 그러니까 산 거를 다 청산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 네이키드 매도보다는 전매도예요. 그러면 상승으로 그동안 봤던 걸 청산시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7월 26일로 갑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십시오. 앞으로 제가 젊었을 때 그나마 이거를 떠들 수 있는 게 제가 시카고 가서 이 헤지펀드 지금 보면 선물 전문 회사예요. 거기에서 이제 운영 전략이라든지 거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시장을 사기치는 50가지. 그렇게 제목도 그렇게 있어요. 네. 시장을 사기치는 50가지. 그 중에서 하나가 이벤트 드라이브에서 강력한 무기의 리포트를 써라. 외국계 중에서 아까 제가 잠깐 방송 보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 하면서 뭐 모간 스탠리는 뭐 44만 있죠. 그게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입니다. 리포트를 쓰면서 지네들은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조자를 유도해요. 실제 행동을 해요. 그 시장의 급락을 만든다고요? 예,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방어자가 있어야 돼요. 방어자가 없으면 그대로 뚫려버립니다. 그게 오늘 장에서 나타났나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 나타나냐? 네. 지금 테마주 중에 초던저체라는 테마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의 최대 악재 같아요. 포모의 개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몰려야 되거든요. 네. 이제 몰리겠습니까? 딴 쪽으로 가버렸는데. 또 다른 꿈을 쫓아서 예. 전도체. 그러면 예. 어떤 현상이 되냐면 공격하는 에너지나 방어 에너지가 적은 거래량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오히려 오늘 초던지대주 가서 가는 게 공격 대상은 포스코 홀딩스로 정한 거예요. 얘가 40만 원대에서 급등했던 게 IR 외국계 IR에서 시작하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는 2차 전지주입니다 하면서 땡겨버린 거거든요. 거기서 더블 보냈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공격을 하고 집중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1순위예요. 요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공매도가 별로 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우스들이 아웃된 데가 많았거든요. 요새 롱숏 전략하는 펀드 중에 손실이 제일 큰 데가 거기 당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복수 열전 한다고 그랬죠. 네. 언제 복수 열전하냐? 9월 달에 합니다. 9월에요? 예. 어떤 근거로 말씀하세요?
거래소 오고 MSCI에 편입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편입되는 순간에 대차 거래가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호재로 아시죠? 그게 쥐약이 오히려 편출되는 종목을 보십시오. 이제는 공격을, 그 편출되는 종목들이 이미 박살이 났어요. 딱 두 개가 CJ하고요. 넷마블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편출된다면 넷마블 좀 볼래요. 오히려 그것도 실전에서는 하나의 참고 대표님, 아이디어 겁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일정 금액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그 많던데. 일반적으로 그 해석이고 네. 우리 전투하는 선수들 세계에서는 이제 끝나가는구나, 파킹 시킬래나 보다. 그 다음에 빌려다가 그 규모, 이건 일반 그거 딱 정해져 있는 규모거든요. 네. 그거에 레버지를 켜서 더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조단위 공격할 거예요. 그 타이밍이 9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8월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럼 8월 달에는 저는 시장은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 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쳐다보지 않고 외로운 거. 즉 7월 26일 날 제가 에코프로 BM 이쪽 섹터를 3년 만에 들고 있는 색깔 있는 하우스에서 한 방에 때리면서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9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 이제는 쌍바닥 지지해야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끝납니다라는 얘기까지 전번 시간에 했죠. 네. 그리고 떨어진 거에 대한 단타가 나올 겁니다. 떨어진 거에 반. 다시 그럼 120만 원까지 올라갔죠. 예. 예. 근데 거기서 129만 원 딱 찍었습니다. 떨어진 거에 딱 반입니다. 우리가 4등분 하면 150, 90, 4등분 딱 반. 그러면 A, B. 그 다음에 이제 C가 요번 형성된 저점에서 쌍바닥 나와야 돼요. 이게 깨면 70만 원 같지, 60만 원 같지, 50만 원 같지는 1년 후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다른 급등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가 바이오 나올 것 같아요. 바이오요. 예. 그래서 소외주 중에 에스코,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SK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가장 늦게가 셀트리온이 갈 거라고 봐요. 오히려. 왜 가장 늦게 가죠? 그거는 저는 하우스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돼요. 여기도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써야 되는데 네. 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끌개를 이 SK그룹을 주가를 올리려면 한번 스토리텔링은, 내가 그거를 주가를 올리기 위한 CIO의 작전 팀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싸게 많이 걷어야죠. 먼저.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주가를 더 박살내거나 길게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물건을 받아오면 그걸 때립니다. 첫 번째 작업이에요. 두 번째 작업은 이걸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의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병 비율 갖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셀트리온이 제품을 만드는 매출이 세계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 없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냐? IPO입니다. 거기도 뭐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킨 쪽, 화장, 엔터 쪽,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 거버넌스를 시작하면서 자금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럴 때 파트너나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네들끼리의 사모펀드나 뭘 조성을 합니다. 네. 요새 그런 움직임이 집병이 벌써 진행이 되는 거고 사모펀드나 조합이 해서 지금 급등주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 작품 같아요. 바닥은 돌았는데 좀 이렇게 옆으로 바닥형 만들어 놓고 움직일 것 같고 거기에 선도주가 벌써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치병 테마가 하나의 개념이라면 제가 요거 이제 설명을 했죠. 네. 그러면 이게 어저께 급등했을 때 옆에 수치 보십시오. 그냥 뭐 50% 요번에 주가가 근데 이게 400, 500 이게 상승률입니다. 100만 원 했다면 이게 400, 4배, 5배 상방에서 나왔죠. 네. 오늘은 이 하방 요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제가 캡처 떠올 때가 요게 345.15인데
장중에는 344.4까지 빠져서 이게 1700, 2000까지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뭐예요? 변동성 에너지거든요. 앞으로 목요일 위클리 옵션, 그 다음에 월요일 위클리 옵션으로 인해서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삼성전자 시가상이 아까 8개군을 3%에서 5%짜리에 쇼 걸었다, 땡겼다 하는 게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리고 15분 앞당겨서 공격을 할 테니까 이게 시장의 영향을 미리 땡겨서 줍니다. 벌써 15분 앞당긴 게 아침장을 다 결정해요. 네. 그 15분이. 그래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전투에서 일부 포지션을 유리한 위치에서 벌써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스프레드 전략이라든지 짜고 스톱에 15분 동안에 대량 거래를 서로 미리 사전에 잡아서 하는 전략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서로 하우스끼리의 끼리끼리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터진 다음에 알아요.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이런 생각도 있을까요? LG전자 제가 8만 원에 사고 12만 원대 하지 말라고 하죠. 제가 그거 빌려다 때린다고 그랬죠. 보세요. 10만 원가 죽이는 거. 그 이유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전략가가 헤지펀드들이 어떤 이벤트를 써서 얘를 공격용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상방 매수용으로 들어갈지 장기판에 바둑갈 아니면 바둑판에 바둑 아니면 장기판에 말같이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앞으로 시장의 시가상위 종목들을 결정하는 키가 될 것 같고 그거에 가장 정확한 답이 이게 파생시장 기초자산 200개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 200개를 레버리지가 합성시킨 게 인버스 곱이에요. 요거 갖고 감 잡으시면 종합주가지수는 약간 오차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삼성전자와 시가상위 종목들 몇 개만 머릿속에 둬서 이 수치의 높낮이만 체크하시면 앞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을 매매하시는데 하나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대표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전날인 수요일과 금요일이 시장의 변동성이 제일로 클까요? 네. 그러니까 당일보다 하루 남겨놓고 불가능한 위치까지 땡기고 떨어뜨려 보세요.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격이 가능성으로 갈 때 네. 오늘도 한 4, 5포인트 빼고 끝날 것 같았더니 7포인트 이상을 뺐습니다. 그러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347에서 지지할 줄 알았더니 345 듣게 그러면 345 행사 가격이 불가능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갔고 이게 5배, 10배가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럴 때 그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공격 대상을 삼성전자 1000 얼마 만들어버리고 SK 엔솔 때려버리면서 3%, 7%짜리를 바스켓으로 때려서 현물에서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선물이 저렇게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파생시장에서의 선물이 1조에서 2조는 그냥 노상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 추세 매매하시는 분은 아마 지쳐가실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삼성전자 8만 전자 보려면 3년 걸린다라고 하는 농담도 이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네. 500원, 1000원 갖고 노상 왔다 갔다 하면 이 삼성전자를 6만 8천 원에서 7만 4천 원 이거 살겠습니까? 팔겠습니까? 그거 하느니 오히려 한미반도체나 중소형주나 이런 것들 하자고 하는 그 강조도 이러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꼬리 변동성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파생 시장이 본장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한 게 이걸 방어하는 우리나라 10대 증권사의 파생팀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 하셨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답답해요. 저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만 막아주면 뭔가 얘네들도 전략을 수정해갖고 빨리 청산하고 터닝을 해줄 텐데 네. 그러면 대충 제가 10,000계약을 제가 핸들링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능력은 안 됩니다. 한 2, 3천 개는 돼도 40,000개까지 하려면 대형 증권사들이 뭔가 힘을 합쳐주는 파생팀들이 전략팀으로 한 7, 8개는 생겨야 돼요.
근데 뭐 노상 지금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네. 그냥 롱숏 펀드나 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더 변동성은 뭐 앞마당을 더 내준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더 심해질 우리 장에 잘 대응을 해야 우리가 또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주도주 쪽으로 앞서서 바이오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급등했던 쪽은 어떻게 보세요? 초전도체 이쪽은 시장의 주도주로 갈 수 있을까요? 2차 전지가 쉬면 그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하면 말은 안 돼요. 네. 그거는 뭐 매출도 안 나올 거고. 근데 시장의 물줄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럼 전 저럴 때 위클리 옵션이랑 똑같아요. 네. 500만 원, 1000만 원 걸어갖고 집어넣어봐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나 봐요. 대표성 종목을. 네. 이거는 현장 그거에다가는 뭐 억대 집어넣을 종목 아닙니다. 꼭 위클리 옵션 갖고 제가 300, 500 갖고 하거든요. 그건 주식이니까 뭐 대충 한 500, 1000 해갖고 어떤 생각하면 하종가 한번 맞을 수 있다. 그럼 하종가에 던진다. 그리고 세팅을 한두 개 딱 찍어놓고 핵심을 딱 정해서 시장한테 맡겨본다. 마치 위클리 옵션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시장한테 물어볼래요. 뭐 이론가들이라든지 분석하면 말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저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은 한번 닥쳐봐서 옛날 그래핀 관련주도 한번 넣어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말도 안 되고 꿈으로 가는 게 주가는 10배, 30배 갑니다. 이게 이상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장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아이디어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아이디어요? 초전도체잖아요. 네.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HBM보다 전력용 반도체를 또 건드리는 아이디어가 생기나 볼래. 하나. 두 번째로는 그 초전되면 이 구리를 많이 사요. 네. 구리 관련된 회사. 전력 설비와 구리 이거는 또 추세로 정부 정책과도 연동돼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LS그룹과 한국전력이 딱 나와요. 한국전력 관련된 계열사면 치 떨리는 소외주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주 관련해 한국산업, 한전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한국전력을 또 들여다볼래요. 오히려. 그리고 LS그룹이 그동안에 또 하나에 특화돼서 또 포스코 그룹 다음에 뭔가 치는데 여기서 또 구리가 또 플러스 알파를 해주네. 그러면 또 LS전선 아시아라든지 거기서도 약간 저가주 정도의 에너지들이 뭔가 형성되나 이런 아이들이 따다닥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확산이 되나도 볼래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옛날 그리핀 같이 말도 안 되는 투기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한테 맡겨보는 몇 가지 세팅 나오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뭐 서남이나 무슨 뭐 종목도 몇 개, 세 개, 다섯 뻥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또 연골고리에 또 투자자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벌써 그거는 그 종목들은 다 노출됐고 저는 거기서 아이들 살짝 돌려 구리 관련주를 하자. 그리고 전력 설비주하고 이게 대체 에너지 그래서 전기차가 다치겠구나. 2차 전지가 다치겠구나. 오히려 이 에너지를 뺏기겠구나. 그러면 2차 전지가 죽을 때 대체안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전에 한번 정파, 사파, 배터리파 하면서 반도체주 에너지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그 펀드나 하우스들이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랑 반도체랑 같이 빠졌어요. 같이 빠졌죠. 네.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가 오늘 얘네들이 안 팔았어요. SK하이닉스도 안 팔았어요. 주가는 빠졌지만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다. 저는 그게 중요한 사인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히려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장대 음봉 주고 여기서 55만 원에서 대반등 줬다가 지금 다시 공격하니까 이 55만 원 선을 깨고 내면 이건 완전히 그 모간스테이 전략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안이 반대로 저는 7월 26일 배팅한 반도체 섹터에서 뭐 이오테크닉스가 됐든 한미반도체가 됐든 그 펀드의 1, 2순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펀드 종목들의 대장을 오히려 스위칭해서 땡기거나 거기서
또 전번 시간에 우리가 또 이벤트 드라이브 전란으로 8월 7일 날이 파도 상장이다. 파도 연결고리에 또 반도체 또 소부장 이런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또 끼가 있는 것들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스위칭 되나 한번 봐라. 이런 전략들이 다다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은 네. 어떤 이벤트가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노출된 걸 이용한 그거에 오히려 급락할 때 사셔야 돼요. 나눠서.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하고 야 이것 때문에 갑니다 할 때는 오히려 대드 딱 잡아놓고 때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당분간은 시장을 미리 생각하고 그다음에 급등시 매도하고 급락시 때리는 게 아니라 공포 때 나눠서 사보고 그래서 시소를 이용하는 롱숏 전략이 테마장에서도 나온다. 그럴 때 아까 6가지 그 공을 보였죠? 그 공이 플러스냐 숏 걸리냐 그럼 숏 걸려가 급락할 때 그거를 사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러면 이게 또 노상 스위칭이 되거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 6개 공을 계속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합주가 지수가 결정이 될 것 같고 평균값이 이번에 2660까지 왔어요. 네. 2550이냐 2600을 살짝 깼다 돌았으냐가 저는 이제 뭐한테 물어볼 생각이냐면 인버스한테 물어볼 생각입니다. 인버스가 이번에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저는 이번 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도 리포트,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외국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징조로 2차전지주는 좀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반도체주는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 단타밖에 안 나온다. 90만 원, 120만 원. 네. 그리고 90만 원 깨면 20만 원만 내리십시오. 70만 원, 100만 원. 그럴 때 그 해답을 누구한테 물어보냐? 삼성전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거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에코프로, 인버스코. 여기에는 포스코홀딩스도 넣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에코프로는 대체제로 봅니다. 오늘은 같이 쇼 쳤지만 대체제요? 예, 삼성전자 올릴 때 에코프로 떨어뜨릴 수가 있고 네. 그런 롱숏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인버스 곱이 딱 그 상단 하단을 정하는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얼마까지 떨어지면 2,360원까지 떨어졌고 이게 2,660대 어저께입니다. 8월 1일. 네. 요때 2,400 깨면 이거 사라고 했다면 이제 제가 2,500과 2,550을 빨간 색깔로 놨어요. 이게 여기 2,550원까지 만약에 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여기서 50 내지 70 더 빠집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한 68,000원을 또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녹색에서 2,500원에서 꺾여 내려와요. 그럼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 그러면 이게 그 인버스 곱이 2,500원을 돌파 못하고 역V자가 나오는 순간에 반대체 주던 또 다른 섹터에서 움직이는 롱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대표님은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저 그림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거고요. 오늘 야간 선물 보니까 네. 야간 선물에서 그 친구가 아침에는 시작하자마자 200포인트 선물을 급락시키고 선물 쪽에서 오늘 빠진 거에 더해서 343까지 죽였는데 네. 지금 저점에서 2포인트를 올립니다. 마이너스 200에서 130까지 돌려놓고 네. 그러면 이제 본장 딱 시작하면서 아침에 지금 시작한 저점 200을 안 가고 이게 축소되면 피치사 그거 이제 신용 등급 강등한 거 이슈는 끝났다. 끝났고 네. 이제 다른 에너지를 벌써 또 터닝했다는 얘기예요. 채권 시장만 좀 노이즈 있고 오히려 주식 쪽에서는 오히려 특화된 에너지가 바로 나와버리는. 그러면 내일 당장 아침에 삼성전자를 오히려 땡기면서 역으로 인버스곱이 아침에 꺾어버려. 그 15분이 결정해요. 네. 그래서 그 15분에 벌써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15분에 벌써 시작 전에 오늘 공포가 다시 또 터닝을 해주는지 한 번 더 계단을 주고 시가가 저가되면서 올리는지는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물하고 야간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그래서 이벤트 드라이브는 지금 이 훈련시킬 이 15분 앞당긴 거는 네.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얘네들 야간에 엄청 장난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또 요구하죠? FX 시장, 야간 시장. 이게 열리면 변동성 더 심해, 이제 환율까지 합성된 상품이 등장하면서 롱숏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기축통화일 때 이 꼬리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지면 얘네들 전략 전술에 이 색깔이 앞에는 삼성전자 올리게 돼 있는데 뒤로 보면 이게 합성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이런 건 못 파악해내요. 네. 이게 하나의 합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리즘만 알거든요. 이 알고리즘한테 집니다. 이게 알고리즘 짜는 거는 이렇게 짜놓고 그 알고리즘대로 밤새 돌리거든요. 네. 우리 인간은 그걸 보려면 한 몇 밤만 세보십시오. 다 그냥 정신도 이상해지고 이게 또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이 지금 틈새를 얘네들이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15분 앞당긴 거,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2개 만들어서 이 2개의 칼이 그냥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에 군집화 시켜서 이거를 한 방향 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흔들게 하고 이런 장이 앞으로, 그리고 야간 시장 이용하고 이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10대 증권사 쪽의 그 CEO들이 빨리 각성해서 파생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해지 전략, 이게 해지거든요. 네. 그 해지 전략을 강화시키는 대체, 이상한 대체 투자 갖고 저렇게 호구, 지금 부동산 문제 터지는 것도 대체 투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하지 마시고 우리 거나 잘하면서 여기서 방어 에너지만 주면 우리 시장 내에서도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MSCI 이제 관찰의 선진국 지수 되면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가장 타겟화되는 장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네. 우리만한 장이 없거든요. 그걸 자꾸 우리가 오히려 쫓아내고 있는 것 같고, 투기 상품으로 외국인들 변동성만 야기시키니까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일단은 그거는 뭐 아마 여기서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얘기고, 네. 저라도 여러 가지 스토리텔, 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매크로나 시장 뭐 분석, 다른 분 방송 듣고 저한테는 오히려 저를 탐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장을 조사하는 탐정, 스토리 전략가. 그래서 어떤 하우스는 어떤 전략에 어떤 걸 할 거다, 어떤 걸 할 거다. 저는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인맥이나 업력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게 이상한 소리 같지만, 블랙록에서는 어떤 전략을 하고 있겠구나. 요번에 공격화 갖고 26일 터닝한 애들이 스마트 투자자로 소외주들을 왕창 걷었어요. 거기서 바이오 걷었고요.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불치병에서 다윈시스나 일종의 핵보라고 그랬죠. 초돈주택가 나오는데 이제 핵융합 암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다윈시스 같은 게 오늘 어떤지 아십니까? 이 다원시스. 예, 다원시스. 네. 제가 자꾸 다윈거리네. 오늘 13% 올랐네요. 와. 오늘 네. 그죠?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는데. 다 빠졌는데. 난 그거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원시스의 끌개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사람들이 이제 인공태양이니 핵융합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확산시키는 꿈에 관련된 거를 떠들 거고, 네. 거기에 핵심 종목들에 갖다 위해서 다원시스는 반드시 들어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번에 다원시스 선택한 거는 우리가 당뇨 다음에 항암 표적, 그래서 다원 메딕스라는 자회사를 공부해봐라. 그거 100% 갖고 있다. 그게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퓨처캠, 다원시스 이걸 전번 시간에 체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두루 다 급등을 했습니다. 벌써 그러한 이벤트 드라이브의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외주. 그러니까 그쪽은 그동안 치 떨리는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바닥에서 에너지가 주는 거죠. 네. 그게 끌개라고 보는 겁니다. 이벤트 드라이브의
그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재료, 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등장하니까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도 이제 계속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원시스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조금 상승 영역이 남아 있는 거죠, 대표님? 저는 네. 한번 보실래요? 다원시스가 지난주 급락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대거 사 담았다는 얘기. 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역배열이다. 13,000 사놔라. 못 가더라도 2만 원은 반드시 넘을 것 같다. 이 과거에 주구장창 떨어서 역배열 종목이다. 이게 오늘 16,000원까지 튀어 오른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요. 이 거래량이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벌써 이제 이 에너지가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는 사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단기적으로는 올려놓고 죽습니다. 꼬리 달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종목이 바로 안 갑니다. 그럼 반드시 아까 볼까요? 18,000원, 2만 원에서 반드시 윗꼬리 달립니다. 그러면 올랐다 눌림목 줄 때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올라간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네. 2만 원까지 가면 한 15,000원, 16,000원. 22,000원까지 가면 18,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올라간 에너지에서 판가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는 하나의 인벤티 지랩 갖고도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치매 관련 테마로 해갖고 이것도 방로 다음에 이 바닥졌다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9,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대단하죠. 19,000원. 네. 그래서 19,000원 대드 잡아라는데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13,000원과 15,000원에서 눌림목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 한번 이렇게 1차 급등하면요. A, B, C로 빠지거나 거래량을 격감시키면서 맥을 딱 끌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따라간 사람들 급한 것들 또 반대매매 나오고 털거든요. 네. 그럴 때 다음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에서는 우리가 22,000원 팔았던 또 8월 달에 우리가 바이오 ETF도 많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루닛이나 JLK 받아줄 거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 슈렉스 같은 거 21,000원, 2,000원 팔아갖고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지금 맥을 딱 끊어놓으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박스 거놓고 여기서 하면 요 고점 또 돌파하는 에너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살 때는 이렇게 쌍봉 주고 꺾여 내려와서 상승폭의 반이나 처음 시작한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에 실렸던 그 맥점을 눌목 줄 때. 거기까지 내려올 때요. 내려올지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맞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라면 16,000원부터 삽니다. 그리고 1,000원 단위다 빠질 때마다 사서 요 장대 양봉을 준 대량 거래에 실렸던 자리를 여기서 밑꼬리 달린지 이걸 깨지 않고 돌리는지 그거 보고 할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데도 한 5일 정도는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게 어디까지 빠졌다가 또 터닝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순환이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금리 인하 시대를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미리 앞당겨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지금 이 구조가 이 3년을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금리 중단 선언은 빠르면 10월이나 내년에 할 거고 우리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PF라든지 그냥 굉장히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증권사 지금 STO를 빨리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걸로 커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저는 내년 총선 전에 미국이 금리 중단 선언하는 순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들어간 다음에 이 그림들이 그러면 금리가 인하 시대에 가장 에너지가 주는 게 이런 바이오 쪽에서 이제는 지금 옛날 한 3, 4개월 전만 해도 펀드가 상승이 안 됐어요. 지금은 됩니다. 지금 돼요. 자금이 모아요. 네. 모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조성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사립탐정 같이 그렇게 딱 보면 우리 1세대, 2세대의 그 은퇴하신 분들 어마무시하게 큰 자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그 매니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뭐 누굴 만날까? 왜 미팅을 할까? 미팅의 주제는 뭘까? 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인스타 하시면 여기 뭐막 DM 오잖아요. 그러면 막 DM에서 비즈니스 이루어지듯이 네. 돈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DM을 자꾸 보내냅니다. 이런 그 투자자 회사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계약이 조금 거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보고서를 계속 놓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볼 때는 한번 들어와서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냥 들어왔겠습니까? 뭐 물론 관광차나 놀러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뭔가 수상한 거죠. 그런 것들을 추적하다 보면 걸려요. 그래서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님의 꿈이요? 예. 어떤 영화에도 있었는데 딱 그 유명한 3,000억 이상 들고 있는 그 갖다 얘기해서 자산가들의 움직임 파악하는 딱 CCTV 같이 딱 하면은 딱 파악해서 봐서. 뭐 하시게요? 투자하시게요? 그 사진만 딱 보내면 누가 만나고 누가 보면 다른 사람들 못 읽겠지만 저는 읽을 자신 있습니다. 얘 이 사람이 이 사람 왜 만나? 그럼 이게 소설을 쓰는 거야. 요번에 이 기업, 이 그룹은 문제가 뭐가 있다. 이거, 그러면, M&A냐? 아니면 제3자 유증이냐? 뭐냐?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으로 걸린 것들이 한 대여섯 건 돼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바이오예요. 네네. 대표님, 막상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시점이 되면 이 같은 종목들 따라가기는 어려울까요? 벌써 3년 잡고 네. 벌써 지금 시동을 걷다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시대가 도와줘야 템버가 나오고 대충 3배에서 5배거나 희석화 전략을 씁니다. 벌써 거기서는 전환사채 우리가 깔고 들어간다고 표현하는데 네.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3배 올랐는데 나는 그걸 10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다른 거죠. 네.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거를 단일화시키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벌써 시동 걸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 거 아니야? 연준이 금리 인하 2번 하면 이 게임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3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2026년 요 정도?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우리 대선 아닙니까? 네. 그 안에서 벌써 이제 이러한 뭔가 또 꿈을 얘기하는 그러한 벌써 지금 시장을 가만 보세요. 지금 꿈 찾아다녀요. 맞아요. 네. 이게 논리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쏠림도 유행인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요. 네. 인간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때는 제가 베이비붐 시대인데 굵직하게 사놓고 한 3년, 10년 부동산 같이 투자하고 대형주만 매매하던 세대고 호흡이 그렇게 가버리지 않아요. 길게 보거든요. 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논리적이 아니에요. 이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가만 보면 1등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치동 공부할 때 오면 대치 일타 강사들만 쫙 모이더니 어디 모하면 딱 팬덤. 이것도 하나의 시장도 그 사람들이 이제 시대를 리딩하면 패턴도 그렇게 가나. 요새 시장이 꼭 그런 패턴으로 쏠림이 극단적으로 가갖고 난 그거 이제 그래서 돈을 이 패턴에는 얼마를 넣어볼까 그런 것만 결정하지 이걸 합리적으로 분석해 말도 안 돼 이러지 않아요. 지금의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어떤 트렌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난 트렌드가 고착화될 것 같아요. 고착화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꿈을 찾아다닐래요. 꿈 관련된. 인공태양은 어느 거 할까? 우주 보내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먼저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그 꿈의 핵심 되는 한두 개, 1, 2등 되는 거. 그리고 시가 30개는 우리가 이제 베이붐 시대가 큰 자산, 부동산을 집어온 거는 그냥 박스에 이용당하는 무기 된 거예요. 알고리즘. 그래서 그 패턴은 오히려 5%, 7% 뛰기 트레이딩 하겠다. 급락대. 우리가 그게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 네. 16만에 팔어 13만에 사 또 16만에 또 때려. 근데 이번에 그로비스는 안 왔어요.
더 떨어졌어요. 그럼 글로비스로 이동. 그래서 17만 원에서 또 20만 원 때려. 이거 트레이딩 할래요. 오히려 사고방식을 바꿔볼래요. 네. LG전자 9만 원, 10만 원 살래요. 12만 원 오면 때려버릴래요. 이제는 이 시장의 패턴, 이런 대형주나 우리를 대표하는 종목은 알고리즘 언제까지? 선진국 지수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이쪽은 그럼 그쪽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봤다 떨어졌다. 노상 불쏘시개나 그냥 들고 계시는 수밖에 없는, 아니면 목표 단타 에너지를 이제 체득해야죠. 아, 지금 시장이 이런 특징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세 매매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 추세 매매 종목들이 허리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포스코 그룹, LS 그룹, 뭐 KT 썬마리, 그런 것들이 시대 뭔가 10배짜리가 나와요. 1등에서 30등짜리 나옵니까? 저 밑에 중간 단위에서 그게 오히려 10위나 20위로 올라오면서 와, 요번에 그게 포스코 그룹이었고 LS 그룹이었고, 그러면 다른 그룹도 이제 뭐가 남았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또 추적할래요. 그래서 시장은 먹을 게 많은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짜 빅 10위 안에 드는 종목은 그냥 난 매매 안 하거나 오히려 안타 치는 대상이다. 네. 이렇게 전락한 시장이 아니나. 그리고 꿈을 찾는 종목이 이제 뭐가 남았을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소외된 것 중에 새롭게 찾기. 이런 것들. 아니면 이미 주가가 급락해갖고, 이번에 이제 뭐, 라더건사 때로 급락한 종목들. 저는 1년 후나 2년 보면 그거 100% 이상 다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키움증권 조사하고 뭐, 이제 검찰 조사들. 나는 그거를, 이제 법률로서 끝나가는구나. 오히려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때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계속 좋지 않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네. 올라오고 떨어진 것보다 이 종목은 평균 단가 사놓고 네. 1년 후를 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금 또 그 라더건사 때 외에 또 그 옛날 자산주성격으로 하는 것도 요새 이상하게 거래가 증가, 새로운 세력들이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남의 불행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가가 싸졌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또 테마가 엮으면 철강이 또 먼저 시작하는 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지금 건설사 지금 뭐 철근 뭐 이렇게 해갖고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 좋을 대로 안 좋은 상황이죠. 예. 건설 쪽은. 네. 근데 그걸 뭐 때려다 부시겠습니까? 보강한다던데요. 그럼 보강하려면 뭘 보강해야죠? 철근. 그럼 그거 본강이거든요. 네. 본강 만드는 회사 딱 요새 아이디어를 또 그렇게 찾는 거군요. 고려제강, 대한제강, 본강 아니면 구조물로 튼튼하게 만드는, 벌써 그 작업이 들어가더라고요. 건설사는 어떻게 될까요? 벌금 맞거나 영업정지 당하거나, 뭐 H 그 광주 화정 그 무너진 거 사례가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뭐 등등등 해갖고 1년 동안 바닥 잡으면서, 아, 건설업체들은 저렇게 시간을 끌 것 같고, 쟤네들은 언제쯤 달아나면 그 다 법률적 처벌 끝나고 완전히 다시 또 때려부수고 짓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평가손을 또 반영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바닥 잡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거고, 걔네들도 금리 인하하면 살아남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대안들, 본강 관련된 종목들 벌써 움직이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런 것들 보면. 오늘 고려제강이 상한가요. 그건 또 부산 지역에다가 가덕도에다가 딱 보면 주장창 떨어뜨렸거든요. 오늘 상한가 한번 치는 게 거의 3개월 떨어뜨린 걸 하루 이틀 만에 그냥.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전략을 딱 선택해서 그게 나올 때까지 집중화 전략. 아이디어도 많으니까 이것도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하면 이것도 백화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찾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거야. 나는 바이오나 불치병에 살 거야. 나는 새로운 정책 관련주에서 뭔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거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게 또 우주, 자율자동차, 통신 이런 쪽에서도 지금 5G 치떨리시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남아있을 거고, 할 것들 많아요, 소외주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종합상사 안 보는 겁니다. 종합상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미친 주가 수준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왜 봐요? LX 인터내셔널도 왜 봐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도 한번 변동성 보세요. 4만 원대 때리라고 그랬죠. 지금 역그래. 나는 한 3만 2천 원, 3만 5천 원은 다시 사겠습니다. 120선. 그리고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만 남았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 2만 1천 원, 2천 원 사갖고 요번에 얼마까지 갔냐면은 2만 6천 원 가갖고 또 음봉 맞아요. 근데 얘는 한 3만 원까지 가면서 뭔가, 그러니까 요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여기도 역발상 전략이 있어요. GS건설. 이건 GS그룹 때문에 치떨린. 그런데 2,500원이나 이 아래에서는 요새 한 200원 정도 올랐어요. 그죠? 네. 얘는 3,400원 오면 때려버릴래요. 그런데 이거는 1년 걸릴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각각 이제는 메인은 끝난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보냈는데 무슨 영광. 포스코 그룹은 이제 포스코 DX 5, 6천 원짜리를 4만 원까지 보냈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은 저는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룹 중에서 뭔가 남은 게 일진그룹 남았고 코오롱그룹 남았고 롯데그룹 남았고 이제 남은 것들 중에 그 아이디어, 그러면 그룹 대주주들이 이러한 전략가 CIO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아이디어는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동태 파악하는 게 더 시장을 볼 때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다이나믹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수는 저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골 때리는 장이죠. 다이나믹한 종목들을 발굴하는데 대표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는 거죠? 아이디어는 자꾸 제가 탐정 역할을 해갖고 네. 뒤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거를 제가 파악하는 거지, 제가 메인으로 그러면 여가 안 나오죠. 방송도 못하고. 네.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 중에서 딱 보시면 감이 오시는 분들은 그거 갖고 전략적으로 이 전략에 어느 정도 투입해서 그 게임을 해보자. 이런 건 스스로 전쟁터에서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길 헤쳐가면서 가셔야지 뭐. 그렇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디어는 대표님이 주시고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예.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우리 폴란드 원정권이 남아 있는데 합의가 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근데 볼게요. 언젠가는 풀릴까요? 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완전히 우클릭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잡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 서로 땅 따먹기 아니겠습니까? 3% 더 줘, 5%안 돼, 뭐 이런 밀고 땡기고. 그러면 저는 언제쯤 총선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그 전에 해답이 나올 거고. 내년 5월쯤이요. 4월 10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 정부는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은 뭐 될 거다 하고 그런 대신 수치로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 사인 들어가서 MOU가 아닌, 최근에 네이버가 냄새가 나요. 사우디. 이건 수주해올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원까지 갔다 요새 22, 3만 원까지 올라오는 게 그 건이 벌써 이 바닥에서 벌써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카카오도 제가 4만 원대는 이제 제가 카카오는 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이 4만 원대는 하십시오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아이디어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카카오 모빌리티든 뭔가 상장시켜서 지금보다 지분가치 높여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끌기가 있습니다. 두나무. 두나무? 네. 두나무 나스닥 상장 시나리오. 그럼 두나무 주주 구성 딱 보십시오. 카카오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로 풀어야 돼요. 네. 그럼 4, 5만 원짜리가 만약에 두나무 상장시키면 그건 9만 원, 1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가 다시 예. 주가가 그렇게 2배 뛸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좀 움직이는 거다. 예, 10만 원에 물리신 분은 두나무 상장 3년 잡으십시오. 보스턴 다이믹스 상장 같이. 그 안에만 계시면 손절해갖고 딴 거 하시면, 그 지금 10만 원에 물리신 분이 4, 5만 원대 손절해갖고 반토막 이상 된 다음에 그걸 어디서 복구하려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4, 5만원대 사놔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러면 뭔가 평단이라도 조금 낮춰놔라. 그러면 3년 안에 기회는 온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